자, 우리 거기 개념 노트 첫 번째 보면은 거듭제곱근의 뜻하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거듭제곱이야, 거듭제곱.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수 a를 n번 거듭해서 곱한 것을 갖다 말한다. 다시 말하면은 얘들아 이런 얘기야. 보세요. a라는 게 있어. 그럼 얘는 a를 한 번 곱했다 이런 얘기고, 자, a의 제곱이라는 말은 뭐냐면 a를 두 번 곱한 거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이렇게 얘기하면 a 몇 번 곱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세 번 곱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을 갖다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a의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럼 a를 몇 번 곱했다? n번 곱했다. 알겠지? a를 n번 곱했다. 자, 그래서 a를 갖다 미치라고 하고 n값을 지수라고 한다. 거기 이제 그림으로도 나타냈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 근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a의 거기 뭐냐, 거듭제곱근에 a의 n제곱근하고 나와 있지, 그지? 맞습니까? 그 내용이야. a의 n제곱근. 그 아래다가 이제 필기를 하면 돼. 자, 얘들아, a의 n제곱근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게 약간 영어처럼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돼. 거꾸로 근. 얘들아, 첫 번째 근. 근은 뭘 풀어서 나오는 게 근이야? 방정식, 그지? 이건 어떤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는 거야. 몇 제곱한 방정식의 근? 그렇지, n제곱한 방정식의 근. 그래서 n제곱해서 뭐가 나왔다? a가 나왔다. 자, 그래서 이 뜻은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방정식 x의 n제곱은 a라고 하는 것의 근. 자,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적으세요. 먼저 방정식 x의 n제곱은 a의 근. 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질문 하나만 할게. 이거 몇 차 방정식이지? 그렇지, n차 방정식이지. 그리고 참 얘들아, 선생님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옆에 친구들이 조용히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나랑 1대1로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떠들어야 됩니다. 알겠지? 여기서 입을 열심히 여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적대도 많이 올라가. 두고 봐 한번. 아시겠어요? 자, 보자.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근인데 이것은 n차 방정식이다. 맞습니까? n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근의 개수 몇 개? 근의 개수 몇 개? 그렇지, 얘는 무조건 n개야. 자, n개. 이 n개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실근과 허근이라는 게 함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실근과 허근을 포함해가지고 n개가 된다. 무조건. 아시겠어요? 지금 머릿속에 선생님 어떤 경우는 한 개고 어떤 경우는 두 개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떠오른 사람은 실근의 개수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실근의 개수.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거듭제곱 근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n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아래 내용에 자, n제곱 근 a. 자, n제곱 근 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n제곱 근 a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야.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고, 얘들아, 너네 이거 한번 읽어볼래? 얘들아, 잠깐 여기 볼까? 이거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읽어, 이거? 루트 3 이렇게 읽지, 그지? 루트 3. 이것도 마찬가지야. n 루트 3. 제곱근이 영어로 하면 루트잖아, 그지? 그래서 n 루트 a, 뭐 이런 얘기야, n 루트 a.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 n 루트의 a. 자,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를 n 루트 a라고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쓰세요. 그거 아래다가 써. 자, n제곱근 a는 저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제 너네가 구분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봅시다. n제곱근 a에 자, 이렇게 n제곱을 한 내용이 있을 거고, 자, n제곱근에 자, 근호 속에서 n제곱한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이 둘을 구분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 식은 이 값은 n제곱근 a라는 이 값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근이 되면 얘를 대입해서 어떻게? 성립하겠지.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n제곱근 a 전체 n제곱 이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a, 부호 관계없이 반드시 뭐가 나와? a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지? n제곱근 a의 전체 n제곱은 a가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n제곱근 a 속에서 n제곱한 이 내용을 보면은 얘는 a의 부호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은,
자, n값이 짝수인 경우하고, 자, n값이 자, 홀수가 되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짝수가 되면은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주고 홀수가 되면은 부호 상관없이 그냥 나오면 돼. 자, 그래서 절대값 붙이면 우리 이거 풀이하는 거 다 알고 있지.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냥 나오고 a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를 자, 달고 나온다. 자, 이게 이제 그 왼쪽 페이지 내용 전체 정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서머리를 좀 합시다.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 xn제곱은 a의 근이 되는 거고 그 근 중에 하나를 n제곱근 a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 n루트 a. 자, 그래서 n루트 a를 전체를 n제곱하게 되면 즉 n번 곱하게 되면 a가 나올 거고 그런데 n제곱 근호 안에서 n제곱을 하게 되면 짝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 짝수인 경우 절대값을 붙여라.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야.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내용은 자, 이런 내용을 봅시다. 방정식 x의 n제곱은 a라는 것의 실근의 개수 그리고 얘들아 여기 제목 있잖아. 요 개념 2번에 거서 나와 있는 이 내용에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얘들아 이거는 너네가 의미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끝나. 의미만 알고 있으면. 그런데 의미를 잘 모르고 있으면은 여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조금 이따 이제 확인을 시켜줄 건데 x의 n제곱은 a의 실근. 자, 거기서 얘들아 실근이라고 하는 말이 보이는데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서 자, 우리 1학년 때 배웠지? 실근의 또 다른 이름이 뭐지? 실근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부르지? 어색한가?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들아 실근이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용어 없어 혹시? 잘 몰라? 꿈틀꿈틀거리지 말고 말해. 뭐? 아니야? 말하는 것 같았는데 얘들아 따라해보세요. 교점. 얘들아 따라하세요. 교점. 자, 실근은 뭐라고? 교점. 다시 한번 실근은 뭐라고? 그렇지. 실제 문제에서 자, 얘들아 여기 보세요. 실제 문제에서 어떤 그래프상의 교점을 구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너네는 그거 연립해가지고 방정식 풀잖아, 그지? 방정식 왜 풀어? 그게 교점이니까. 다시 말하면 간단한 식으로 그냥 이렇게 보자. 자, x제곱은 4 이런 거 한번 볼까? x제곱은 4. 그럼 얘는 실제로 뭐냐면 y는 x제곱이라는 이런 이차함수하고 자, y는 4라고 하는 상수함수 얘네들의 교점이란 말이야 이렇게. 자, x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y는 4라는 거 이렇게 그리면은 이 교점의 x값 여기가 2가 될 거고 자, 반대쪽 여기는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그게 방정식 실근이라는 것의 의미야. 너네 앞으로 이제 2학기 넘어가서 수학 2를 할 때도 그때도 어떻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로 쓰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실근 그런 머릿속에 교점이라는 말이 떠올라야 돼. 알겠어?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실근이 뭐라고? 실근이 뭐라고? 그렇지. 교점 그럼 뭘 찾는다? 실근을 찾는다. 다시 교점 그럼 뭘 찾는다? 실근. 자, 얘는 이제 그래프의 자, 교점이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변형할 수 있냐면은 자, y는 x의 n제곱이라는 자, 이런 함수와 이런 곡선과 그다음에 y는 a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있지, 그지? 자,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 이렇게 바꿔서 보겠다. 자, x n제곱과 y는 a라는 것의 교점의 개수로 우리가 파악을 하겠다. 자, 그럼 봅시다. n값이 짝수가 되잖아. 자, n값이 짝수가 되면은 너네는 뭘 상상하면 되냐면 이차함수라는 걸 상상하면 돼. 이차함수처럼 그려질 거야. 알겠지? 나중에 이제 극한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봅시다. 여기 x축, y축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을 때 자, 이렇게 그려놨을 때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x의 n제곱이야. 짝수일 때 이제 이런 모습이 그려져. 아시겠어요? 짝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홀수일 때, n값이 홀수일 때도 미리 좀 그려놓도록 하자. 자, n값이 홀수가 되면은
자, 몇 차함수 생각하면 되냐면 직선을 갖다 좀 꼬부러뜨려 놓은 거 생각하면 돼. 직선. 자, 마치 3차 함수를 본 사람은 3차 함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y는 x의 n제곱.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야. 자, 봅시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자. 그림 다 그렸어? 좀 기다려줄게. 얘들아, 선생님은 필기할 시간 충분하게 주니까 다 못 썼으면 저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면 돼. 그런 걸 어색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안 돼. 선생님 쉬고 싶어요. 기다려주세요. 난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 다들 열심히 하느라 그런 거지? 조만간 선생님 삐질 수도 있어. 자. 얘들아, 쓸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잠깐만 봅시다. 쓸 시간 줄게. 자, 보세요. 얘들아,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거 어차피 녹화되잖아, 그지? 정 쓰고 싶으면 나중에 그냥 나는 쓰는 속도가 느려. 그럼 그냥 듣기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녹화 다시 한 거 들으면서 그러면서 써도 돼. 알겠지? 잠깐 여기 보세요. 선생님 설명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x n제곱은 a의 실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여기 보이는 이 n값 있지? 요 n값. 이 n값의 짝콜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더라. 이게 첫 번째 기준이야. 알겠지? 너네가 여기랑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는 제1원칙이 뭐냐면은 n값의 짝콜을 구분한다가 첫 번째 원칙인 거야. 알겠지? 두 번째는, 얘들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얘는 상수함수잖아, 그지? 상수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x축 위쪽에 그려지는지 0이라고 해서 이제 x축과 똑같이 겹쳐지는지 아니면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겠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a의 부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a가 양수가 될 때. 자, y는 a가 되는데 a가 양수일 때. 자, 그 다음에 0이 될 때는 다시 말하자면 x축에 이렇게 겹쳐 있겠지, 그지? 자, 이거 좀 삐뚤어졌네. 자,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 a가 0이 될 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서 x축 아래쪽에, 얘는 이게 이제 a가 음수가 될 때가 되겠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그려보세요. 다 썼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교점의 개수는 이제 세는 거야, 얘들아. 짝수가 되고, 여기 보세요. 짝수가 되고, 양수가 되고, 그럼 교점 몇 개가 나와? 2개. 자, 여기 하나, 2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점의 x값 이게 뭐가 될 거냐면은, 여기가 바로 n제곱근의 a,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반대쪽에 있는 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n제곱근의 a,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부호가 반대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짝수의 0이 되면 어떻게 돼? 몇 개야? 그렇지, 0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짝수의 음수가 되면 교점 있어, 없어? 그렇지, 없어. 그 다음에 홀수일 때 봐봐. 얘들아, 홀수일 때는 a의 부호와 관계없이 교점이 무조건 몇 개가 돼? 그렇지. n값이 홀수면은 교점의 개수 무조건 한 개.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야. 무슨 소린지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이 값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요거? n제곱근의 a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지? 자, 얘는 뭐가 될까, 얘는? 얘는 뭐가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n제곱근의 a야,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아니라 그냥 n제곱근 a야. 무슨 소린지 알겠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들아, 설명해 줄게.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똑같은 a에 대해서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준 거지. 그러니까 a값 자체가 지금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되고 밖에 마이너스 붙여줘야만 음수로서 표시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방정식의 근이고, 자, 얘는 뭐냐면 이 파란색 a가 음수일 때란 말이야.
이미 A 값이 음수가 되는데 마이너스 붙여주면 모순이 되겠지, 그지? 무슨 소린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안 붙여주는 거야. 서로 다른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걸 갖다 표로 정리할 테니까 얘네 이제 마저 정리하시고 요 표까지 그 아래다 이제 그리면 돼. 이렇게 해서 우리 빈칸만 좀 채워봅시다. 자, n값이 짝수일 때 a가 양수면 이거 몇 개라고 그랬지? 그때 2개라고 그랬지, 그지? 0일 때는 몇 개가 되고, 이제 1개가 되고, 음수가 되면은, 그렇지, 없어. 자, 그 다음에 n값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몇 개가 된다? 그렇지, 무조건 1개가 된다. 얘들아, 이거를 내가 굳이 표로 정리해주기는 했는데, 제발 선생님 부탁하는데 얘들아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래프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자, 그래서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대략 얘기를 좀 해줄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갖다가 자 이걸 F의 n,a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뒀어. F의 n,a라고 정의하겠다. 알겠지? 그럼 얘들아 봐. 너네는 문제를 읽으면서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을 보고 자 X의 n제곱은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중에 실수인 거니까 머릿속에 이제 그래프 떠올리면 돼. 자, 그랬을 때 그것의 개수니까 자, n값은 우리가 뭘 생각하겠다. n값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생각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값은 뭘 생각할 거야? a값은 부호를 생각해야지만 구분할 수 있겠지. 위에 표로 보면은 맞아?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f의 3,-1 더하기 자, f의 4,3 더하기 자, f의 6,-5 자, 이 값을 갖다 계산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면은 자 일단은 요 앞에 있는 값은 짝호를 갖다 구분하자고 그랬지, 그지? 자 여기는 짝수야 홀수야? 홀수. 그러니까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그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짝수야 홀수야? 짝수. 자 얘 양수야 음수야?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까? 그렇지, 2가 될 거야. 자 여기 짝수 홀수. 짝수 얘는 부호가 음수. 그럼 개수 있어 없어? 얘는 0이야. 그래서 1 더하기 2 그래서 얼마? 그렇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머릿속에 딱 기억해. 자 여기 예제까지 좀 적어 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얘들아 뒷면 넘기도록 하세요. 뒷면. 조금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너네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센수학 C단계 문제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지? 그런데 뭐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풀립니다. 뭐지? 개 쉽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얘들아 의미 좀 기억하자. 의미. n값은 짝홀, a는 부호. n값은 짝홀, a는 부호.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얘들아 하나만 더 선생님이 강조를 합시다. 너네가 고등학교라는 어떤 과정을 지금 1년을 겪었잖아, 그지? 그리고 2학년이 됐어.
1년 동안 느낀 게 있어야 돼. 뭐냐면은 이게 내가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하더라도 빈틈이 있어. 그지? 고등학교 과정은 빈틈이 있어. 1등급이라는 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게 느껴질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 빈틈이 뭐냐면은 학생들은 항상 고난도 문제를 적게 풀어서라는 착각을 해. 얘들아, 고난도 문제를 적게 풀어서가 아니라 너네 그 문제풀이만 하다 보면 고난도는 접근조차 할 수가 없어. 알겠지? 접근조차 할 수가 없어. 선생님은 지금 매년 고3을 맡고 있단 말이야. 매년. 지금 수년째 지금 한 해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고3을 문이과 수업을 다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 요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거 되게 싫어해. 알겠지? 집중하세요. 자, 고난도 문제라는 것을 푸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냐면은 너네가 항상 이 아이디어라는 걸 캐치해야 되는데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조건 보고서 캐치해야 된단 말이야. 아이디어를. 알겠어?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믿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교과서 속에 그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 너네가 교과서를 사실 설렁설렁 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책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얘들아, 이 교과서라는 것에 정의, 성질, 공식, 증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원리 설명들을 다 해놨단 말이야. 그걸로 부족하니까 예제, 유제, 연수 문제들을 끼워 넣어 놓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익혀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상이라고 하는 것을 너네가 배우고, 그런 발상들을 배웠을 때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볼래? 이렇게 나오는 게 실제 평가원의 고난이도 문항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교과 개념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풀 수 있겠냐고. 당연히 풀 수가 없겠지, 그지? 문제만 풀어가지고 이게 안 나와. 빈틈이 있단 말이야,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요 교과 개념 너네가 좀 아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제발 하지 말고, 나 좀 아는 것 같아. 문제 조금 풀려. 얘들아, 그게 조금 풀리는 거지 제대로 푸는 게 아니야. 너네 오늘 나눠준 자기조작습지가 완벽하게 내가 제 시간 안에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빈틈이 있는 거라고.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조금 공부는 겸손한 마음으로 차곡차곡 머릿속에 암기하면서 가는 거야. 알겠지?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너네 문제 조금 못 풀어도 개념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슬슬슬슬 풀려. 계속 수업 듣다 보면 똑같이 연결이 되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공부하는 제 1단계 뭐야? 암기야. 개념 암기야. 문제 조금 덜 풀어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오히려 시험 대비 간에 문제 풀면서 이제 편해진다고. 알겠지? 꼭 기억하세요.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계산이 이제 들어갑니다. 계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이 들어가는데, 자, 거기 첫 번째 A, B는 양수가 되고 MN은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하고 나와 있지, 그지? 맞습니까?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다가 너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자, n제곱근의 A 곱하기 n제곱근의 B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n제곱근의 A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양수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내용은 n제곱근의 B, n제곱근의 A 이렇게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자, n제곱근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이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B분의 A가 된다. 이렇게 묶인다. 이것도 역시 A, B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야. 음수가 되면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n제곱근의 A의 m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얘는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깥에서 거듭제곱한 것과 똑같다라고 써도 돼. A가 양수니까. A가 음수가 되면은 짝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용. n제곱근의 m제곱근의 A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자, 얘는 마치 m값과 n값 거듭제곱 근호의 숫자를 갖다 곱한 것처럼 mn제곱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m제곱근의 n제곱근 A라고 써도 역시 별 문제가 되지 않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np제곱근의 A의 np제곱 이렇게 돼 있어. 열심히 쓰고 있죠? 잠깐 볼까? 얘들아, 잠깐 보시면은 np, 여기는 mp, 그래서 p 값이 지금 공통인수로 있지, 그지?
그럼 얘네들을 마치 약분하듯이 쓸 수 있어. 약분하듯이. 그래서 n제곱근의 a의 m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일단 쭉 써봐. 5가지 내용. 사실 이거 하나하나 다 증명을 해주고 싶은데 얘들아 증명의 내용은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너네 시험 기간 되면 동영상으로 좀 올려줄게. 알겠지? 지금 당장 너네가 이거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문제 좀 잘 풀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좀 증명을 생략을 하고 나중에 다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얘네 둘은 우리가 익숙하니까 별 문제가 안 돼, 그치? 자, 그런데 요 내용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이런 거 썼지. n제곱근 a에 n제곱하고 자, n제곱근 a의 n제곱하고 둘이 같아 달라? 둘이 달라. 그지? a의 부호에 따라서 이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그지? 그런데 만약에 a가 양수로 제한되면 얘네 둘이 어떻게 써?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양수가 되면.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자, 두 번째. 요걸 갖다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얘들아, 세제곱근에, 자, 루트 2 이렇게 돼 있어. 그 루트 앞엔 2가 생략된 거지. 그지? 그래서 3, 2 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돼? 6제곱근에 2 이렇게 써도 되고, 자, 또는 어떻게도 쓸 수 있다? 루트에 세제곱근에 2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5번째 내용인데, 여기서 얘들아, 우리가 항상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등호라는 게 있잖아. 등호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도 올 수 있지만 얘들아,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게 이게 기본 생각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네 명제에서 배웠잖아. 어떻게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은 화살표 이렇게 써버리고 말지 등호를 쓰진 않지, 그지? 맞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등호라는 건 항상 거꾸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은 n제곱근 a의 m제곱 자 보세요.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어야 돼. 똑같은 수를 곱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야. 자, 루트 3 이렇게 돼 있어. 루트 3.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근호를 6제곱근으로 만들고 싶어야 돼. 그러면 여기 앞에 2가 생략됐는데 2에다 얼마 곱해서 지금 6이 된 거야? 3. 그럼 여기도 지수에도 얼마 곱하면 돼? 그렇지. 세제곱 이렇게 똑같이 곱하면 된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 3을 약분시켜가지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똑같이. 아시겠어요? 지금 아마 머릿속에 이런 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선생님 이거 지수법칙에서 되지 않나요? 근데 지수법칙하고는 별개야. 이거 원래 원칙적으로는. 알겠어? 원래 원칙적으로는 지수법칙과 별개의 내용이 되는 거고. 자, 얘들아. 마지막 경고야. 똑바로 앉으세요. 자, 고개 들고. 고개 들고 똑바로 앉아서 해. 알겠지? 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용 같이 이제 확인을 합시다. 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거꾸로 이제 곱해서, 자, 곱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똑같이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다. 알겠지? 지수법칙하고는 약간 별개의 내용이 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성질이 성립을 하더라. 물론 지수법칙으로 이해한 것도 나쁘지는 않아. 알겠지?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마지막 내용. 지수법칙 봅시다. 그런데 거기 책에다가 얘들아 지수법칙의 확장이라고 내가 적어놨지, 그지? 확장에다 동그라미 치고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법칙 처음 배웠죠? 중2 때 이제 처음 배웠다면 물론 언제 배웠는지 까먹어도 돼. 알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지수법칙이라는 거 배웠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그때는 지수가 항상 뭐였어? 항상 자연수로 제한돼 있었지, 그지?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지수의 범위를 자연수에서 어디까지 확장하냐면 실수 범위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야. 자연수에서 실수 범위로 자, 지수의 범위를 갖다가 확장을 하겠다. 물론 실수 지수인 것까지 교과서 증명은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유리수 지수는 사실 교과서에도 이거 증명이 나와 있기는 해. 근데 그 증명 내용을 너네가 볼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확장됐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알겠지? 자, 이렇게 지수법칙 첫 번째 내용 봅시다. 거기 제한 조건은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제한 조건은 거기 걸어놨으니까.
AB가 양수이고 그 다음에 XY가 실수가 될 때 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자, 이렇게 놓으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뭐 해주겠다? 더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 자, 나눗셈을 하게 되면 지수끼리 이제 뭐 해주는 거야? 지수끼리 빼주면 돼, 이렇게. 지수끼리 빼준다. 자, 세 번째 내용은 A의 X제곱의 Y제곱. 얘들아,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거듭제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곱해준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 지수끼리 곱해준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등호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거꾸로 갈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왔다 갔다가 가능해야 돼. 항상 한 방향으로만 공부하면 얘들아 어느 순간 막히는 게 생겨. 거꾸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네 번째. AB의 자, X제곱은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 이렇게 이제 되겠다. 자, 다섯 번째. 자, B분의 A의 X제곱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B의 X제곱, A의 X제곱. 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얘기. 4번, 5번은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옆쪽에 이제 지수의 확장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이제 같이 필기를 합니다. 지수의 확장. 자, 이 확장 쓰고 나면 얘들 우리 같이 좀 떠들어야 돼. 알겠지? 입을 열고 같이 따라 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A가 양수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 원래는 0이 아니어도 되는데 0만 아니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제한을 좀 해놓읍시다. 양수로 이제 제한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뭐가 될 거냐면 A의 0제곱은 1이 된다. 다들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거지, 그지? A 0제곱은 1이 된다. 0이 아닌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알겠지? 0의 0승은 부정이야, 부정. 정이 되지 않는다, 부정. 알겠지? 자, 그런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여담인데 0의 0제곱이 부정이다라고 우리는 항상 써왔어, 몇백 년 동안. 그런데 최근에 0의 0제곱에 대한 이제 연구가 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 물론 너네들은 몰라도 돼. 아직 나도 몰라, 뭔 내용인지. 그냥 그런 얘기가 있더라. 그래서 좀 찾아보긴 했는데, 어쨌든 0의 0제곱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지. 무슨 생각 들어? 응? 수학자들 참 시간 많나 보다. 별 쓸데기 없는 걸 연구하고 있네, 그지? 자, 아무튼 간에 그러고 있대. 어쨌든 뭐 무시하시고. 모든 수의 0제곱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0이 아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된다. 자, 두 번째 내용 요거 활용 잘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쓰세요.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이 된다. 일단 이렇게 쓰자. A-1승은 A분의 1이 된다. 그래 놓고 얘들아, 한 번만 따라하자. 알겠지? 다 썼으면 따라합시다. 자, 따라하세요. 음수지수는? 역수. 다시 한번, 음수지수는? 역수. 자, 봐. A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마이너스 없애면서 어떻게 만들어주라고? 역수. 알겠지? 음수는 없애면서 역수.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겠지? A분의 1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돼 있으면은 A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겠지, 그지?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얘들아, 한 번만 더. 음수지수는? 역수. 그렇지. 자, 세 번째. A의 n분의 1승 이렇게, 이제 n분의 1승 분수지수가 나왔어. 자, 얘는 뭐가 될 거냐면, n제곱근의 A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쓰입니다. n제곱근의 A. n제곱근의 A.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아, 물론 이건 시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듣고 잊어버리세요. 알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수를 쓸 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마이너스 1로 써도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로 써도 되고 별 문제가 없지, 그지? 맞니?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것은 A의 3분의 마이너스 1승으로 써도 돼. 그런데 마이너스 3분의 1승으로 쓰면 안 돼, 여기서는. 지수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거듭제곱근으로 쓰이잖아, 그지? 그런데 거듭제곱근호가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기서는 음수를 쓰면 돼, 안 돼?
그렇지. 지수에서는 원래 분모에다 음수를 쓰면 원래 원칙적으로 안 돼. 아무 상관없이 너네가 마구마구 쓰겠지만 얘들아, 원래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알겠지? 요 내용 때문에.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얘들아. 잠깐 왼쪽 페이지 넘어가면 아래쪽에 공간이 좀 남았지, 필기하고, 그지? 자, 거기다가 우리 한 가지만 더 적어놓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제목을 이렇게 좀 적어놓자. 자,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자,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루트 A 곱하기, 자, 루트 B. 얘들아, 이거 루트 AB라고 쓰면 맞아, 틀려? AB가 양수면 원래 맞을 수 있겠지만, 부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그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자, 루트에 AB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로 쓸 수가 있어. 알겠지? 엄밀히 따지자면 저것도 사실은 틀린 내용인데 일단은 그냥 저렇게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그 외의 경우, 자,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 쓰면 돼? 자, 루트 AB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지? 루트 AB. 자, 마찬가지 루트 B분의, 자, 루트 A라고 하는 것은 얘도 경우의 수를 이렇게 좀 나눠보는데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외의 경우에는, 자, 그 외의 경우에는 루트에 B분의 A, 자, 이렇게 쓰시면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던 대로.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아까 내가 이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A가 0이고 B는 양수야. A가 0이고 B는 양수면 이거 성립해 안 해? 성립하잖아. 어차피 0이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얘를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은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거나, 또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그렇잖아.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곱했을 때 어떤 게 돼도 상관이 없겠지, 나머지는 부호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쓰자. 0이라는 게 포함될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자는 거지. 무슨 소린지 알겠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수라는 내용을 다 정리를 했고,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센 수학 유형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